네, G20 정상회의가 끝이 나면서 정치권이 개헌과 감세 문제에 대해서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재원 전 의원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감세 문제, 개헌 문제. 오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부자 감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박근혜 전 대표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감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사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자 감세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하고 곤욕스러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히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다, 내지 부자를 편드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결국 정치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또 한나라당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일 텐데요.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해오던 어떤 감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부자들만 이익을 준다, 또 부자들만을 도움을 주고 있다, 서민들의 어떤 복지정책 재정 수요는 도외시하고 부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다, 이런 어떤 믿음이 강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런 그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당장의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표도 이 재정에 관한 문제, 특히 세율에 관한 문제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소견을 미리 밝혔을 겁니다. 우리 이제 김 전 의원도 사실 이제 정치인 밖에 계시니까요. 이 박근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이 감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표도 지난 그 대선 경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른바 줄푸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잘못 흐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이른바 그 레이거노믹스의 바탕이 되었던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이론까지 구성하면서 감세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감세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감세 정책을 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어떤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그 2007년 그 이른바 줄푸세 정책을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제기했던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유보 논의를 하자라고 밝힘으로써 과연 줄푸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그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른바 감세 정책의 전체적인 구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 부자 부분, 특히 이제 연소득 최고 구간이 현재 8,800만 원이죠. 이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 말 2013년부터 이제 세율을 2% 삭감해 주기로 한 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가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푸세 정책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신을 접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늘 이제 국세청 자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고소득자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받았거든요. 이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계속 지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전 대표가? 오늘 그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법인세 감세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그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각국이 세율을 낮춰주는, 기업의 세율을 낮춰주는데 많이 해왔었거든요. 대만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국세청 자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한 달 전에 나온 자료에도 보면 사실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 다른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경제연구소의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감세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서민들이 양극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화두를 이끄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 정치인들 지금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복지 정책인데요. 한나라당마저도
이제는 소득 구간 70%,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 재정 수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뭐 국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감세 정책과 복지 정책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세 정책 중에서 특히 부자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좀 유보하고 그 재원으로서 서민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 수요를 마련해서 재정 어떤 공급을 마련해서 이제 복지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이야기가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의 법인세를 그대로 두고 재정 건전성을 확충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그것 또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어떤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 경기의 변동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법인세를 좀 세율을 낮춰준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낮추고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수입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전체적인 법인세 세수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단순히 그 세율을 낮춤으로 해서 어떤 법인세 세수 전체를 낮추자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경기와 관련되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한나라당 내에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도권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는 한나라당의 조급한 마음, 혹시 그 표를 의식한 그런 결과여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좀 충돌하고 경책적으로도 충돌한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혹시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아마 한나라당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부권의 의원들 굉장히 좀 가슴이 타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이 현장의 민심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또 사실 한나라당에서 지난 총선 2008년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에 아주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다음 2012년 총선에 과연 그 정도의 의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이 있는 만큼 아마 민심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라도 또 민심의 어떤 향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 감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지금 굉장히 그 서울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그런 어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까라도 한번 제시해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재정 수요를,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닿는 어떤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구제와 행정지역 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친박계에서는 이런 선거구제라든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개헌은 좀 지지를 하시는 겁니까?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제가 친박계의 대변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래 보기에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 내지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사실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그 법률로서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헌법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법률에 위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개헌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 개헌 논의가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논의가 있겠죠.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만 두고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과연 선거구제 개편을 원하느냐, 자신들의 어떤 기존의 질서를 흐트리기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지역 감정 내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하자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한 구역에서 한 명을 선출하다가 두세 명 뽑는다고 해서 과연 지역 구도가 해소되겠느냐, 지역 감정이 해소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반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오히려 그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구성하고 또 그런 어떤 대표자를 뽑는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정치 구도를 선진화하겠다 또는 어떤 정당 구조, 정당의 어떤 지역 기반적인 구도를 한번 해소해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그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과거 여러 번 그 증명이 되었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은 그렇게 힘을 받을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개헌에 대한 얘기를 G20 정상회의 이후로 이제 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친박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죠. 여의 포럼에 뭐 꼭 친박계 의원들만 계시는 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개헌 세미나를 하셨다는데요. 의견이 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회원이 아니라서 얘기를 좀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 이제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한번 검토를 해봤겠죠. 워낙에 이제 이 개헌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기관인 또 헌법 개정의 한 중요한 축인 이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친박계 내지 공통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은 지금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했었고 그에 대한 어떤 보관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그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권력 구조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후진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정치인들 자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를 먼저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도 아마 지금 개헌 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마지막 하신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김재원 전 의원과 함께 저희가 개헌 논의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